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정지현 멘토님 아직 마감 시향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금일장 좀 코스피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2070선을 못 지켜줬는데 금일장 아직 마감 시황 자체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장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금일은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2068.63포인트, 약 0.34% 정도 하락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기관들은 여전히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8월 마지막 거래일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좀 최근 금일 같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형 섹터들의 좀 나름대로의 선방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 개선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조선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이 현대비포조선이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반대로 이제 내수 섹터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8월장은 마무리가 됐지만 9월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준비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대한 9월 달의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외국인 쪽의 수급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 금일 장 초반까지만 해도 0.7%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는 크게 물량이 매도가 급격하게 나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고작 나와야 200억, 300억 정도밖에 나와주지가 않았었는데요. 0.7%대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얘기는 향후에 이제 변동성을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수 섹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았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종목 이 섹터들의 손바뀜이 좀 나와주는지의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섹터의 변화가 생기는지 그 부분들을 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크게 빠지게 된다라면 2020포인트 부근입니다.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날 2080포인트 때까지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밀려내렸었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선물 쪽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그를 따라다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정을 좀 받을 때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좀 짧은 시각보다는 좀 여유있게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아마도 좀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무리한 그런 매매는 자제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조금 소폭 밀렸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 이제 9월달 전략도 좀 함께 체크해 주시죠. 예, 오늘장 보면서 참 변동성이 좀 심하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는데요. 자, 이번 한 달을 좀 짚어보자면 양시장이 조금 꾸준한 상승을 이루었던 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 변수가 좀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졌고요. 이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상승장은 여전히 상승 가닥을 좀 이루어가면서 올라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7월 달에 강한 모습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았던 그런 한 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좀 강세였고요. 이 코스닥 강세장의 이유는 바로 실적적인 측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양시장의 어떤 상승세가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한들이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573포인트까지의 순항 랠리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금일 570선
부근에서 계속 상승과 강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제 순항랠리 거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73선까지는 여전히 좀 지속 보유 관점을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음 달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오죠. 그래서 이 다음 달에 대한 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의 영향을 크게 받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대외적 변수 요인들의 그걸 좀 체크해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크게 우려할 만한 대외적 변수 요인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여전히 시장을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조금 상승 쪽으로 눈을 맞춰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변동성 속에서 오히려 체리피킹 하듯이 모아 가셨다면 더 좋았던 그런 하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그 고민 많이 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전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주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차량 경량하네요. 예, 두 번째 힌트입니다. 차량용 범퍼류, 고무류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 토즈를 매수하셨네요. 매수가는 18,2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썬데이 토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 토즈를 보시게 되면 16,000원권역에서 일단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정고점권역까지 재차 상승을 했었습니다. 7월 시장에 25,000원까지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투자 환기 종목입니다. 투자 환기 종목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좀 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환기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부여가 좀 받은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일단 실적을 한번 보게 된다라면 2분기 실적은 179억, 1분기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3분기와 4분기 때에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PBR 자체적으로만 보더라도 7.5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매도를 해주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15,000원짜리대가 깨진다라면 과감하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변곡점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0원짜리대를 넘어가야지만 추세에 대한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17,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ICD인데요. 6,690원에 25%라고 8764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ICD가 최근 들어 좀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7,200원대, 여기까지 오면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에서의 지금, 자리대, 즉, 둔각을 만들고 있는 자리대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많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8,100원, 200원대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올라오는 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점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이 저점을 잡아서 수익 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폭탄 선물 받는 거니까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보십시오. 자꾸 저점을 잡는 버릇을 들이시게 돼요. 그러다 보면, 계속 떨어지는, 많이 빠졌다 싶어서 들어가다 보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너무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은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팜스토리를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 단가가요, 1890원에 비중이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금일 팜스토리가 조금 큰 폭으로 밀려 내렸습니다. 8%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우선 오늘이 실적 발표 마무리일입니다. 근데 HTS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뭐 기사화가 나와 주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 팜스토리가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공시정보 시스템을 한번 보게 된다라면 반기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반기 보고서 좀 나와줬는데 잠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연결상으로 보게 된다면 반기상 매출액이 2,570억 정도가 되고요. 작년 동기 대비보다 매출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경우에 31억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53억 원 가까이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단기 순이익도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36억 원의 적자였었지만 91억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소문에 있어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금일 8% 좀 낙폭이 과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났었고 외국인 쪽과 개인 쪽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189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굳이 이 손실을 보고 정리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최소한 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1,700원 부분까지 좀 밀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밀린다라면 아마도 1,600원 언저리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한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반등에 대해서 절반 되돌림 자리대는 약 2,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제로투세븐인데요. 매수가가 11,00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 20%입니다. 이이님. 자, 제로투세븐 중국의 중산층 소비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과 더불어서 좀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다 속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래량은 좀 속일 수 없다는 얘기 계속 드렸죠. 그죠? 금일의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거래가, 수반됐던 이 자리대죠. 바로. 이 자리대에서,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래가 수만이 좀 됐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들다가, 이런 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평선으로 지지대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결국은 여기가 지지대입니다. 9,380원. 오늘 저희 거의 지지대 부분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지지대 부분까지 내려왔고, 박스권 상단으로 보일 수 있는 자리대가 바로 1,300원대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점 참고하신다면, 1,300원 이상까지는 지고 가시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성장성으로 본다면, 결국은 중국 중산층 소비 확대가, 중국의 어떤 소비 문화 확산과 더불어서, 분명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적적인 측면이 아직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적인 측면 살펴본다면 좀 중장기적 관점, 즉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드는 구간에서 과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거래량 크게 수반에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종가상 요 선을 깨게 되면 일단 빠져나오세요. 종가상 9,100원입니다. 9,100원을 깨게 되면 일단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네트워크스를 매수하셨네요. 1,85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SK네트워크스 6,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1,000원대까지 큰 폭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 매물 소화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는 중소형 섹터들의 변동성이 좀 나름대로 컸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SK네트워크스도 함께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9,900원대 거의 뭐 만원짜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라면 아마도 한 9,500원 정도 때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고점 추세가 꺾이고 난 이후에 고점과 저점이 차례대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 자리대가 약 한 9,500원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1,500원, 600원 요 자리대가 일단 단기적으로 한 번쯤은 저항 자리대, 즉 하락 추세대의 상단권역에 진입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요 자리대를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봉상 240주선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선 뭐 9,000 마찬가지로 뭐 9,500원 정도 때까지는 지지를 해주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전 고점 자리대죠. 한 11,5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KR 모터스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1,000원이라고 하셨어요. 비중 15%고 8516님 남겨주셨네요. 자, KR 모터스 1,000원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 지속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 속에서의 수급적인 측면을 조금 살펴본다면 기관이 물량을 털어냈고 결국은 외국인은 그대로 물량 자체를 보유하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 기관이 털어낸 만큼 개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낙폭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 줄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자, 외국인이 과연 누굴까요? 이 KR 모터스의 최대 주주, 즉 라오스 코라오 홀딩스죠, 그죠? 그 코라오 홀딩스의 이제 최대 주주 이런 쪽으로 살펴보신다면 그 베트남 쪽이나 라오스 쪽에 어떤 최대 외국인들이라고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고 일단은 손절선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거는 손절선이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었는데 814원 즉 810원대를 종가선 깨고 내려오면 손절을 하시는 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풍사를 매수하셨어요. 31,4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일단 상승이 나왔는데요. 우선 중기적인 목표치가 어느 정도 좀 도달을 했습니다. 이 중기적인 목표가에 도달을 해 놓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이 자리대가 약 한 32,000원 언저리대거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32,000원이 언저리대에서 최근에 고가권역을 좀 보면 31,850원인데요. 어느 정도 이 목표가는 좀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목표치가 어느 정도 좀 도달을 해 놓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1차적으로 보게 되면 뭐 32,000원 언저리예요. 32,000원대 초중반입니다. 32,500원 정도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대가 도달을 하게 되면 아마도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을 했을 때는 아마 34,500원 정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32,500원, 2차 34,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한 29,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넥슨 GT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5857님 남겨주셨는데요. 글쎄요, 이거를 선침이 안 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각도를 세워갖고 가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따라 붙는다. 결국은 이제 추격 매수하자는 얘기인데요. 매수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매수 자리대가 과연 줄지가 의문입니다. 일단은,
매수를 잘 하게 된다면 11,200원대까지의 조정이 들어왔을 때의 매수인데 이게 과연 지금 오늘 이만큼 전일도 가격 제한폭 그럼 이게 과연 매수 가격대를 줄까요? 그렇다고 추격 매수하기는 좀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이걸 따라가기는 컴투스를 아마 생각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컴투스가 단기적으로 올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넥슨 GT도 그렇지 않겠느냐의 그것은 결국은 추측입니다. 컴투스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런 점 좀 참고해 보신다면 글쎄요. 저는 추격 매수는 조금 가능하면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 매수하시고 싶으시다면 눌림목에 매수를 하시고 눌림목을 안 준다면 이 종목은 그냥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빠이빠이 하시고요. 그래 보내시는 게 맞으니까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바이오스페이스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4,000원대에 있었던 주가가 24,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헬스케어 쪽에 상당히 좀 강한 의료기기 쪽이죠. 의료기기 쪽에 나름대로 성장성을 좀 부과가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선진시장 쪽에서도 이들 섹터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그래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해줬거든요. 다시 상승해주고요. 일정 부분 숨고르기가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종목을 접근을 하게 된다면 만약 이 종목은 21선 지지가 되는지를 먼저 좀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21선 지지가 되는 항상 21선이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21,000원짜리대가 깨진다면 아마 18,000원대까지도 밀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예, 대도전지어통, 크레듀네요. 크레듀 지금 매수가가 75,000원에 50%라고 5065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크레듀,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요 종목과 수혜를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잘 올라오다가 지금 조정이 탁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건전한 조정이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에서의 12평을 정확하게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의 조정과 더불어 같이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정의 폭이 조금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을 굉장히 수반해 가면서 나왔던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은 다시 재반등의 구간에 와 있고 일단 주봉을 이렇게 좀 음봉으로 크게 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찝찝하게 했는데 월봉이 지금 양봉이에요. 강한 양봉이고 그래서 그거는 주가 연속성 속도 이론을 비춰본다면 월봉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74,000원대 자리에서 지금 잘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글쎄요. 다음 80,000원대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저는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힌트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아이야, 코머스라는 자회사가 있죠? 예, 지금 네 번째 힌트입니다. 실적 성장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나요? 예, 삼성 SDI 먼저 상담했는데, 네. 아이고, 이거 움직이지도 안 하고 왔다 갔다 그래.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비중하고. 158,500원요. 한 네. 30% 되고 싶은데. 네. 어머니가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길게 보셨어요?
아니, 길게 봐도 되거든요. 길게 아, 그럼 보셔야 뭐, 돼요, 어머니. 이거 단기적으로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 매수를 좀 더 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요. 30%인데 하지 아니, 마시고. 꼼짝을 안 해가지고. 네? 꼼짝을 안 해가지고요. 이거 당분간 꼼짝 안 할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예. 15만 8,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예, 예.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삼성 SDI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 2차 전지잖아요. 그죠? 예, 예. BMW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2차 전지 물량이 더 늘어났어요. 그거는 예. 상당히 좀 실적으로 좋아질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에버랜드도 상장한다라고 얘기하죠. SDS도 상장한다 얘기가 나오겠죠? 예, 지금 예. 그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지금은 안 나오던데. 그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야 움직입니다. 그럼 언제 나와요, 그게요? 그게 언제 나오냐고요? 예.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연내 얘기가 나온다니까 이제 추석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얘기가 나오겠죠? 아, 예. 지금 그냥 15만 8천원짜리 대에서 30%를 사셨어요. 예, 예. 근데 당분간 좀 보게 되면 이거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올라가면 한 18만원, 17만원대 중반권형 요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박스권 돌파를 했을 때 어머님이 또 추가 매수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15만 8천원 정도면은 충분히 뭐 손실 보고 매도를 하거나 그럴 자리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매도는 하려고 안 그러는데요. 네? 매도는 안 해요. 안 하는데. 네. 하다 안 움직여갖고 더 매수를 하면 더 날라는가 싶어갖고. 지금 이제 9월 달에서 추석 지나고 그렇게 되면 네. 아마도 섹터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아, 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좀 변화가 될 수 있어 보이니까 예. 그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셨다가 그 추가 매수할 바에는 고들 종목군들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옴니텔. 옴니테. 매수가는요? 네, 3,620원에 20%입니다. 3,620원. 자,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 어제요. 아, 어제 매수하셨어요? 네. 근데 어제 이걸 왜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아, 좀 많이 빠졌길래 단기로 좀 반등하지 않을까요? 아, 단기로 반등하지 않을까. 자, 이 옴니텔은 어머니 잘 아시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관련주예요. 그죠? 네. 예, 모바일 게임 관련주고. 자,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 혹시, 역전의 명수라는 방송을 하는데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못 봤어요. 아,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는 보셨어요? 네. 어제 아침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컴투스 위험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네. 컴투스 모바일 게임주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네. 예. 그럼 이걸 어제 왜 들어가셨어요? 제가 어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컴투스가 깨어지면 이런 모바일 게임과 같이 올라왔던 그 대장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더 심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 월요일이라도 반등을 좀 주면 저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반등을 조금이라도 요까지는 3,740원 3,700원대 그 위로는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오면 반등 오면 무조건 일단은 차익을 하세요. 얼마 안 되지만 차익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자, 컴투스를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죠? 컴투스가 오늘 한 9% 이상 무너지다가 그래도 장막판에 조금, 아래꼴을 달면서 반등은 줬어요. 근데 요걸 잘 살펴보면, 자, 이거 지금 여기까지 빨리 끌어당겨 올라온다 할지라도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 11만원대까지, 즉, 한 10만원 후반대, 즉, 11만원 초반대까지는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여기서 바로 들면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컴투스를 비교해 보신다면, 자, 옴니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요일쯤에 반등이 나오면 일단 정리를 했다가, 다음번에 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잡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예, 전화 오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흥하해운요. 흥하이온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872원에 25%거든요. 1872원에 25%요. 예. 요 며칠 전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그게 제가 1,800원대 샀다가 또 2,000원대 팔고 밑으로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샀는데 네네. 계속 밑으로 빠지면서 안 움직거리는데 오늘은 밑골이 조금 달면서 오른 것 같는데 네. 계속 들고 가도 되겠는가 궁금하고 예. 매도가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예. 자, 흥하해운이 네. 8월 초부터 시작해서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어요. 그죠? 예. 이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래를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좀 매수 유입이 좀 됐었거든요. 예. 그 예. 부분들 때문에 좀 상승을 했는데, 예.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한 7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네요. 물량이 예. 조금 많은데, 예.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오늘도 좀 들어왔어요. 예. 당분간 좀 봤을 때 오늘 지금 보니까 1,700원짜리 때는 좀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럼 잠깐 좀 분봉을 한번 보게 되면 만약에 이 주식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1,800원대 보셨단 말이에요. 예. 아마도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한 번쯤은 나와줄 수도 있는데 예. 그 부분들은 잠깐 비중이 25%시란 말이에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죠?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네. 물리다 보니까는 자, 일단은요. 예. 1,700원짜리 대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세요. 예. 1,700원짜리 대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요. 예. 통상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한 1,920원 요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럼 고자리대, 일단 고자리대가 오게 되는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가를 좀 체크를 해보세요. 예.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아마 2,000원짜리대를 다시 한번 좀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 조정을 받았던 자리대가 저항이 좀 있는 큰 자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소화는 좀 필요한 구간들이니까 예. 그럼 결국엔 1차적으로 좀 보게 되면 1,900원대 초반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약 한 2,200원 언저리까지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목표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요즘에 그 외국인이 계속 팔다 보니까는 그렇게 네. 안 움직거렸나 봐요. 일단은 뭐 외국인 쪽에 매도가 나오긴 했죠. 7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나왔는데 뭐 적은 물량으로 좀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갈수록 좀 예. 강도가 커졌다가 지금 다시 또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 아마도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예. 그러니까 그거 조금 대비를 좀 하시고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공부하세요? 보혜양조. 보혜양조? 예.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단가 좀 낮춰가 1,100원 정도 되거든요. 1,100원? 예. 한 10% 정도 빠졌다, 그죠? 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좀 고가에 사서 못하겠습니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이 한 50에서 오늘까지 해가 70% 정도 됩니다. 70%나? 예. 술 좋아하세요? 좀 좋아합니다. 아, 예.
자, 제가 술을 안 좋아해서 이 보혜양조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 이 보혜양조에 이때까지 올라왔던 점은 뭐 때문이냐면 실적적인 측면이 많았죠, 그죠?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올라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건전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을 자 여기 보면 자 여기가 지금 돌파가 되면서 지지를 형성했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지지 형성했고 여기서 지지 형성했죠, 그죠? 지지 형성하고 바로 급하게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라왔던 자리대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물량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래량도 같이 떨어졌죠, 그죠? 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선을 지지하는 하나는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950원대인데 종가상 이 950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지금부터 한 5%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이걸 무너뜨리지 않는 하나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지금 주봉의 어떤 측면에서도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구간대예요. 근데 원래는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주봉선이 이렇게 이평선이 갑자기 직각 형태로 꺾고 내려오는 건 없거든요.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유상증자 했던 물량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아직은 유상증자 했던 물량들을 좀 살펴보면 아직은 그 유상증자 했던 가격대에서는 위에요. 그죠? 권리락이 발생했던 그 위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여기서 지금 어떤 물량 소화가 된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아직은 윗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구간은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950원이 종가상 깨지지 않는 한 들고 와보세요. 아시겠죠? 네. 예, 거기가 지지는 명확히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크게 왔던 구간이고, 거래량이 수반됐던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밑에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줄었던 부분,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고 권리락을 맞고 올라왔을 때 그 거래량을 살펴보면, 결국은, 다들 지금 물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려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기관, 그죠? 개인입니다. 외국인은 이 종목하고 크게 관여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굳이 어떤 손절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세요. 70%는 너무 많아요. 그죠? 오늘 이제 빠져나오려고 해. 사실 추가 매수 조금 더 했는데 오늘 보니 좀 밀리더라고요. 예. 근데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게 반등이 오면, 강하게 아마 올 거예요. 여기서 리바운딩이 탁 나오면, 첫 번째 자리 때인 여기까지는 리바운딩이 나와줘야 됩니다. 1155원대인데요. 예. 1155원대 부근까지 올라오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쿠쿠전자요. 쿠쿠전자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21만 5천 원에 100%인데요. 네? 21만 5천 원에 100%요. 21만 5천 원에 100%요. 예, 이게 쿠쿠전자를 100%로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혹시 뭐 매수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래서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그때 한 일주일 전인가? 네. 네, 그러셨거든요. 일주일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잘못된 것 같은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 쿠쿠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다른 기업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예, 리온쿠첸이 상승을 했었죠. 예, 예, 리온쿠첸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 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쿠쿠전자가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IPO는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상장하고 난 이후에 리온쿠첸이 고점을 형성해주고 밀렸단 말이에요. 쿠쿠전자도 상장하고 난 이후에 3거래일째 상승을 했다가 이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규로 상장을 했을 때는,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호 물량에 대한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 3개월 정도 때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일단 이 쿠쿠전자가 아직까지 2분기에 대한 실적을 발표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250억, 1분기 때는 250억 정도가 나왔는데 2분기 때는 어느 정도 좀 나올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리온쿠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면 쿠쿠전자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일정한 부분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단권역은 한 22만원 정도대, 그리고 하단권역은 약 한 18만원 정도, 요 사이에서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100% 비중은 좀 너무 과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단권역이 올라오게 된다라면 한 70% 이상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도 다음 달에 뭐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수 섹터 쪽에서도 한 번쯤은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대안주에 대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강화 플라스틱의 성장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이 강화 플라스틱을 이용한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좀 많이들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인데요.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가 27,600원에 15%라고 지금 227하나님이 남겨주셨는데, 자, 여전히 낙폭 과대한 종목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뭐 이만큼 떨어졌는데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네요. 어떻게 해야만 여러분들께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죠? 자, 이렇게 따져보세요. 지금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조선주를 제가 언제까지 보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 3, 4분기가 완전히 끝난 시점까지는 좀 보지 말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자, 그래서, 다음 달 중순이죠. 중순 이후까지는 조금, 보시는 것을 좀 자제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래요. 많이 빠졌어요. 그죠? 횡보가 나옵니다. 거기서 박스권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바로 여기와 여기 자리대죠. 29,000원과 25,000원대의 박스권 자리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이게 반등이 온다면 29,300원까지의 반등, 그러니까 29,000원 이상의 반등입니다. 그래서 29,000원 이상 권역에서는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지금 수급도 수급이지만 정말 좀 진정성 있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이런 바닥권역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면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 바닥권역 종목만 찾습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쳐요, 진짜.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돼버리면 다음번에는 올라가는 종목을 절대 못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늘 소외받는 종목 쪽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매수는 아무리 바닥권 얘기라도 내 매매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내 매매 습관을 악습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종목은 아예 안 쳐다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종목을 좀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조선주 좀 3, 4분기 지나고 난 다음에 보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자,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29,000원 이상에서의 매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제가요, 예림당을 네. 2년 넘게 갖고 있었거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 평균 단가는 7,300원인데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 조금 넘어요. 네네. 그런데 오늘 네. 실적 발표하고서 네. 보니까 개미들만 샀길래 네. 이거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되나 싶어서요. 자, 일단 오늘 보니까 한 5%대 상승을 했어요. 그죠? 네. 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정말 개인 쪽만 매수를 했습니다. 네. 투신 쪽은 매도가 나왔고 기관 쪽과 외국인 쪽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실적은 괜찮게 나왔어요. 그죠? 네. 예, 실적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보다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네. 46억 가까이 진행을 했고요. 다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상한가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5억에서 33억 정도가 됐는데 네. 그럼 상한가 한번 쳐줘야 되는데 왜 못 쳤을까요? 그러니까요. 누가 많이 파니까 그랬겠죠. 단순 논리입니다. 예.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과거에 한번 이슈적인 부분들이 TA항공 매각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게 이제 무산되고 부인하고 그걸 보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자리대에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나왔으니까, 상승을 했으니까요. 네. 아마도 이 5,500원 자리 때는 지지를 해줘야 될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21선이 계속적으로 좀 저항 자리대로 부딪히는 모습이었으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당분간은 좀 박스권형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럼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됐다가 재차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3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나 하게 되면은 아마 추세가 서서히 돌아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5,500원하고 얼마 박스 거냐? 한 6,500원에서 5,500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 정도 일단 박스권을 그리다가 그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Y 시리즈 2년이나 책 참았는데. 보셨어요? 예? Y 시리즈 책 보셨어요? 아니요. 혹시 자제분 계세요? 애들이 시집갈 나이죠. 아,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Y 시리즈 잘 나가거든요. 잘 나가요? 네, 잘 나가고 있고 저희 애들도 좋아해요, 책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저는 신고가까지 갈 때까지 참으려고. 네, 일단은 신고가는 모르겠고요. 일단 한 6,500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제가요. 네, 한 어머니. 8,000원 선에서 처음에 샀는데 네. 그걸 추가로 해가지고 그 7,300원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예. 일단 6,500원이 박스 상단이니까 예, 그때 예. 다시 한번 전화를 달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예.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트로메딕, 인트로메디. 네. 매수가는요? 15,500원. 15,500원.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 그럼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예. 오늘 수익 났어요. 아, 오늘 수익 났어요? 예. 어제가 15,400원에 끝나서 오늘 한 6% 올랐어요. 여기에 지금 많이 상승하고 난 이후에
예, 크게 조정 없이 지금 횡보대 자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 횡보대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에너지를 지금 응축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박스권으로 보면 요렇게 지금 형성이 되는데 16,000원대하고 14,000원대예요. 요 사이로 네.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국은 이걸 지금 뚫어냈어요. 그죠? 16,400원의 종가를 마감을 시켰고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 자, 요거는 익절가를 좀 높여가는 전략을 잡아보시자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5,300원이죠. 그죠? 15,500원. 15,500원. 그러면 이게 월요일 날 제가 생각했을 땐 갭을 조금 띄울 것 같아요. 그러면 갭을 조금 띄운다고 보면 요거를 15,800원을 익절가를 일단 잡아놓고요. 네네. 요게 18,000원을 가게 되면 익절가를 17,100원까지 올리세요. 그렇게 잡아가 보세요. 예. 그래서 요게 2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18,400원에 익절가를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만약에 15,800원을 이제 그거 마지노선을 잡고 계속 더 일단 홀딩을 하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7,000원이 올랐으면은 예. 18,000원을 보면서 17,000원 익절가를 16,800원으로 잡으라고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2만 원이 넘어가면 요거를 18,400원에 익절가를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18,400원에.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한주 정답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강연회가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인데요. 자, 내일은, 저희가 대전에서 합니다. 충청권 분들 많이 좀 와주시고요. 모레는 바로 일요일 날은 수원에서 합니다. 자, 대전은요, 오후 2시에, KTX 대전역 1층 창의실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수원은요, 일요일 날 오후 2시죠.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3층 희망실에서 합니다. 둘 다 참가비는 무료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저희가 좋은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